아무튼 갑시다.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어제 드디어 연패 끊었다. 축구랑 메이저 둘 다 메인 잘 들어오면서 파리도 시원하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더라. 이게 구식 축구 하던 놈들이 한번 이제 감독 하나 제대로 데려와가지고 신식 축구 하겠다고. 약간 제가 볼 때 그 경기 느낌이 그랬어. 청동기 대 철기 느낌이. 우리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국사 배우잖아요. 청동기 대 철기 느낌이었어 약간. 그래서 파리 별점 3개 주고 뭐 했었는데 4대 떡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이너를 걸 걸 그랬나? 메이저리그 또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드린 경기 애슬레틱스 오버 7회 오버가 나긴 했는데 점으로 났더라고. 점으로 났는데 미치 스펜스 역시나 메인인 그냥 홈런성 타고 맞는다 했는데 피홈런 5개 맞으면서 아주 고맙게도 8점이나 안겨주면서 시원하게 했는데 오늘도 경기들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아. 경기 수는 별로 없는데 평소보다 적죠. 10경기 정도 별로 없는데 나빠 보이지 않아서 괜찮아 보여요. 이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쭉 연승 가자 이거. 안 되겠어. 그 전에 좀 못해가지고. 여러명이 어서 오시고. 우승은 파리가 좀 유력하긴 한데 첼시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다크호스 정도는 돼요. 레알보단 첼시가 더 까다로워. 그래서 그때 좀 가봐야 알지 싶습니다. 아무튼 갑시다. 일찍 왔는데 어떨지. 첫 번째 볼티모어 대 뉴욕 매치. 오늘 경기 있었는데 뭐 연기됐죠. 그래서 더블헤더인데 1차전인데 이게 선발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스가노 대 피터슨이었거든요. 오늘 모튼 대 피터슨이야. 이게 승패 관점이나 언어버 관점에서도 스가노에서 모튼으로 바뀐 거면은 꽤나 유의미하게 바뀌었다라고 보면 뭐 누가 봤을 때는 둘 다 뭐 방울 작살 나 있고 모튼이나 스가노나 할 수는 있는데 스가노는 이제 뽀록이 나는 한창 후루꾸로 제 그 지표 세부 지표 기준으로는 후루꾸로 잘 던지다가 개처맞는 단계였고 모트는 초반에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시동이 좀 늦게 걸렸어요.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 막 커브도 구속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고전하다가 불펜으로 가서 조금 당금질하고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커브가 좀 살아나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 최근 36.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97이고요. 모튼 같은 경우. 그리고 뭐 WHIP 1.32 뭐 낮지는 않죠. 여기에 뭐 삼진 44개랑 이제 볼넷 11개 뭐 요 정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은 기간 동안 메이저리그 한 15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30개 팀들 중 30개 팀이나 있고 거기 뭐 1선발도 다 있는데 모튼이 그 다 제끼고 15등 정도 전체 지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뛰는 최근 모튼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심이랑 커터를 조금 덜 던지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이제 커브 사용량을 많이 늘렸는데 원래 모튼 하면 커브잖아요, 형님들. 사용량을 많이 10% 정도 더 늘린 부분인데 이게 시즌 초반 4월달까지만 해도 모튼이 커브 구속도 떨어져 있었고 무브먼트도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구속도 한창 좋았을 때 23년도 한창 좋았을 때 82마일 때 구속에 회복을 했고 무브먼트도 23년도와 비슷한 무브먼트를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 모튼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 뭐 초반에 싱커 같은 걸로 카운트 잡고 커브로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 상태로 뭐 시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뭐 중간에 제구가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스윙 앤 미스가 좀 준다든가 뭐 이러면은 다시금 이제 좀 후들겨 쳐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피터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죠. 어제 좀 많이 설명드리긴 했는데 3, 4월에 3점대 평균 자책점, 5월에 2점대, 6월에 4점대까지 올라갔다가 직전 등판에는 잘 던지긴 했어요. 무튼 6월 12일에 워싱턴 상대로 완봉승을 하고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직전 미러키전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6.2이닝 2실점 1자책이긴 했는데
뭐 피안타 5개에 볼넷도 3개에다가 세부지표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 좀 떨어지긴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점대 뭐 그때 뭐 잘 던져서 1점대긴 합니다만 비자책도 있었고. 그래서 모트는 개인적으로는 호투할 만한, 이게 더블헤더기 때문에 더군다나 호투할 만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터슨이 잘 모르겠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볼티모어가 자완 상대 이번 시즌 통틀어서 전체 OPS가 30개 팀들 중에 29위거든요. 자완 상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어제는 이제 매승업 쪽으로 봤었는데 스가노였기 때문에 모튼으로 바뀌어서 요거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유진영님도 어서 오시고. 미네소타인가? 미네소타 대 시카고 컵스. 야, 미네가 컵스를 2번이나? 뭐 첫 경기에는 우주 리차드슨이 잘 던질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겼다 치더라도 오늘도 페스타 대 케이드 홀튼이 젊은 투수끼리의 대결이었는데 2000년생 이후 투수들끼리 대결이었는데 페스타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지금 3연전에서 벌써 이제 미네소타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부분인데 미네가 확실히 그 전보다는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 짚고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선발은 둘 다 불안합니다. 일단 수입전이기 때문에 컵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긴 하는데 둘 다 불안하기는 해요. 패덱이 한때 좋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한창 좋았을 때가 언제지? 4월부터 해가지고 5월 말까지인가? 6월 초까지네. 6월 초까지 뭐 대충 해가지고 기록적인 부분이 58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17에다가 WHP도 지금 0.9였고 그 기간 동안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 뭐 14K 14볼래 이 정도 사이즈도 엄청나게 호투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패덱이 제가 한창 좋았을 때 분석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공의 무브먼트가 달라졌다. 좀 짧게 요약을 하면은 무브먼트가 달라져서 어떤 구종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던 패덱이 아닌데 하는 그 생소함 한 스푼 정도 추가를 한 부분이나 무브먼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뭐 로케이션으로 좀 변화, 여기에 좌타자 상대로 무브먼트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한 전략이 잘 먹히면서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 구위가 애초에 강한 놈도 아니고 뭐 제구가 기깔난 놈도 아니고 뭔가 좀 변화를 통해가지고 단기적인 성적을 어쨌든 끌어올린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잖아요. 점점 읽혀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불안합니다. 올라올 때마다 불안해요. 오늘도 컵스 수입전이기 때문에 또 앞에 못 쳤잖아요. 불안한 타이밍이고, 레이 같은 경우는 불펜에 있다가 선발로 바꾸고 초반에 괜찮다가 이제 쭉 안 좋은 구간인데 중간중간에 변화에 대한 시도들은 있었어요. 뭐 커터 비율 낮추고 뭐 싱커랑 스플리트 비율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뭐 크게 경기에서 뭐 영향이 없었어? 뭐 6월 22일에도 7실점으로 털렸고 최근 두 경기는 그나마 좀 낮긴 했습니다. 휴스턴전에 5이닝 2실점, 오피안타에 이제 1피 홈런 있었고 무볼넷에, 그리고 직전 앵무새전은 7회까지 올라가지고 6.2이닝 1실점 2피안타에 피홈런 하나 이제 볼넷 2개 있었는데, 근데 앵무새는 요즘 존나 못하긴 해가지고 그죠? 아무튼 둘 다 기본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데 저는 레이는 어쨌든 최근에 한 번 직전 경기 한 번은 7회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 한 2경기 정도 그래도 잘 던지긴 했었잖아요. 변화도 조금 시도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라 굳이 조금 더 나을 걸로 예상한다면 레이가 낫지 않을까 싶고, 같은 맥락에서 수입전이기 때문에 컵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컵스 승에 어너버는 이제 둘 다 저는 크게 믿을 수는 없어서 9.5 사이드로. 근데 빠따 상태 보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배팅을 한다 했을 때. 왜냐면은 미네소타도 마운드가 한창 이제 개박살 날 때보다는 물론 패덱 불안하긴 합니다만 불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실점이 줄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로돌로 대 꽌뜨릴. 어제는 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신시 승에 오바까지 알칸타라가 털리고 엘버슨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꾸역 오바가 나면서 뭐 다 맞췄는데
로돌로 대 꽝뜨리. 이게 투수의 급 자체는 당연히 로돌로가 그래도 더 높기는 하거든요. 또 높기는 한데 로돌로도 막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나쁘지 않은 피칭들을 그래도 6월 중순부터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좀 불안불안해. 경기 볼 때마다 피홈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6월달 6번의 등판 로돌로 같은 경우 전부 피홈런이 있거든요. 피홈런이 있는데 두 번, 한 번, 두 번이니까 몇 개 맞은 거야? 4개, 8번 맞았네, 8번. 6경기에서 8번을 쳐맞았고, 거기에 뭐 볼질도, 볼넷도 뭐 어느 정도는 내주긴 하잖아요. 피안타가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잘 던질 수도 있고, 꾸역꾸역. 그러니까 꾸역꾸역 던질 수도 있고, 꾸역꾸역 던지다가 쳐맞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어떨지. 그냥 뭐 적당한 것 같고요. 꽝뜨릴은 당연히 이제 믿을 수 없는 투수긴 합니다만, 이게 마이미가 그 투구수를 어느 정도 꽝뜨리를 조절을 해주면서 거기에 뭐 세 바퀴도 잘 안 돌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꽝뜨릴이 이닝은 분명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로서의 값어치는 사실 없긴 한데 못하는데 그 못함이 덜 드러나게끔 쓰고 있긴 하다. 이 표현이 맞나? 못하는데 그 못함이 좀 덜 드러나게끔 어떻게 딱 그 정도까지만 쓰고 있어서 터지진 않고 있어요. 꽝뜨릴 마지막 4실점 이상 경기가 4월입니다. 4월 말이에요. 이 이후로 꽝뜨릴 뭐 이닝은 당연히 못 먹지만 4실점 이상 경기를 한 적이 없어. 결국 터지진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뭐 선발에서 마이애미가 좀 더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불펜 상황까지는 최소 뭐 3점 정도 주는 거니까 2, 3점 가져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어디가 이길지 솔직히 잘 감이 안 와요. 이 시리즈가 그냥 좀 더 운이 따르고 좀 잘 치는 놈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애미 기세가 무섭다. 마이애미 2점 프레스 보겠습니다. 모르겠어. 시리즈가 비등비등한 것 같아 그냥. 근데 이제 이 정도 낮은 배당을 받을 게 있나 싶습니다. 마이애미 요즘 뭐 흐름도 너무 좋으니까. 넘어가고. 야 씨. 양키스 살아났냐? 새끼들 매치 전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이후로 살아났냐? 드디어 이제 막 10점 9점 내면서 그냥 순수 빠따로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그 전에 양키스 그러니까 마운드는 여전히 불안해. 불펜 운영하는 거 보면은 우라통이 터져요 그냥. 이런 분이 새끼. 근데 빠따가 막 이전에는 막 5점 6점 마운드가 터지면 이기긴 힘들잖아. 근데 이제 막 10점 9점 내니까 오늘도 6점 줬는데도 그냥 9점을 내면서 뭐 마연까지 그냥 2.5 마연까지 스근하게 해준 부분인데 빠따가 살아나는 건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매첩이 쉽지는 않은 게 선발이 이제 빨대맨인데 브라이언 우예요. 선발에서 들린다고요? 들리죠? 안 들린다는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들리죠? 브라이언 우 대 빨대맨이면 사실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빨대맨이 복귀 이후에 2번의 등판이 있었는데 5이닝 1실점, 5이닝 3실점. 이게 최근이고 이때는 피안타 8개, 7개, 피홈런 하나에 볼넷 하나, 삼진 4개. 이때는 피안타 3개, 피홈런 하나에 볼넷 2개, 삼진 하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점수는 주긴 줄 건데, 양키스가 브라이언 우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저지대 랄리 시리즈로 그랬었는데, 랄리가 안 터져요, 시리즈 내내. 오늘도 꽁꽁, 리틀러인가? 휘틀러. 그 새끼한테 좀 묶이는 모습도 좀 있었고, 해서, 빠따가 살아난 양키스이기 때문에, 브라이언 우가 사실 진짜 높은 투수인 거는 맞는데 이게 홈과 원정은 좀 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애틀 홈에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만 원정에서 이제 한 3점대 정도입니다. 올 시즌도 원정에서 10경기 4승 3패 3점대고 평균 자책점. 작년 기록으로 가도 12경기 3승 2패 3점대였고 그 전년도는 아마 4점대였을 거예요. 그 전년도는 4점 데뷔 시즌이었나? 데뷔 시즌이었으니까
3점대 정도거든요. 지금 양키스 빠따라면은 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쉽지 않은 경기인데 굳이 보면 양키스 승에 이거 뭐 스트롱한 경기인데 양키스 승을 보는 거면 언더를 볼 수는 없어요. 9.5 보겠습니다. 9.5 넘어가고 오늘 기준점이 9.5가 굉장히 많네. 또 9.5 보스턴 대 이제 템파베이 뷰러 대 브래들리. 원래 우리가 아는 뷰러 등판 경기는 사실 반대를 찍거나 아니면 그냥 오버 한번 물어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좀 관건이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쪽에 엄청난 폭염으로 막 35도 막 38도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이 경기 기온이 20도입니다. 20도. 여기 습도도 높아요. 날씨적으로 봤을 때 바람은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사이즈까지는 아닌데 뭐 내야 쪽으로 좀 부는 것 같긴 한데 뭐 큰 영향은 아닌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 추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선선하죠.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피홈런이 한 2%? 한 1.8% 좀 더 정확하게는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 더울수록 홈런 확률이 올라가요. 홈런 확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뭐 10도 가까이 떨어졌어. 10도가 떨어졌으니까 20%가 지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9.5인데 언더가 개정배인 겁니다. 날씨 때문에. 순수 이제 날씨도 이건데 습도까지 높아. 공기의 저항이 많아지는 부분이잖아요. 타구가 이제 날씨 때문에 좀 더 덜 뻗는데 습도까지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9.5 사실 뭐 동배당 받거나 뭐 뷰러 대 브래들리 정도면은 그죠? 그게 뭐 보스턴 빠따 요즘 미쳤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9.5인데 1.6배 완전 개언더잖아. 1.6배는 잘 주지도 않는 배당이야 배트맨 기준으로도. 그래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해외 배당도 언더가 개정배고 언더로 배당이 살짝 빠졌습니다. 해외는. 국내는 당연히 이제 뷰러니까 오버가 몰렸고 한 부분인데 물론 템파도 안 좋은 흐름인 거는 분명한데 오늘 또 김하성이가 멋진 장타 좀 뽑아내면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이제 수입은 좀 면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성이가 또 잘해주면은 템파베이가 잘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당장의 보스턴의 타선이 너무 무섭긴 하다. 이게 사실 보스턴이 못 이기는 좀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뷰러가 터져버리면은 사실 뭐 치건 말건 간에 경기가 터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날씨 관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버텨만 주면은 최근에 보스턴의 어떤 뭐 경기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길만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보승어 보겠습니다. 보승어. 뷰러만 안 터지면은 뭐 경기력이나 최근 빠뜨려 봤을 때는 보스턴이 유리한 것 같아서 보스턴 승 뭐 풀앤 언더 사이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주 엽기 새끼들.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10연패하고 휴스턴 요즘 한 달 동안에 승률 1위 아니었어? 메이저리그 휴스턴이?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 근 한 달 좀 넘게 휴스턴이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였거든요 그 기간만 따졌을 때. 클불이 근데 10연패하고 나서 휴스턴 원정 가서 수입을 그냥 딱. 물론 어제는 좀 클불 쪽으로 배팅을 은근히 많이 하셨더라고. 한 2번 당하고 나서 이것이 주적 경기다 하고서 그냥 클불로 무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경기긴 했습니다. 요거는 일단 조나탄 캐논이 최근에 안 좋아요. 최근 등판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클불이 빠따가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전에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빵점만 몇 번을 낸 거야. 근데 평균 회기 맨키로다가 휴스턴전에 몰아서 치더라고요. 조금 뭔가 칠만한 부분이 분명 있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캐논 자체가 불안해요. 캐논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좀 쳐주지 않을까 싶고, 로건 앨런은 최근에 실점 억제는 좀 하고 있어요. 실점을 이제 많이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막 크게 믿을만한 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로건 앨런이 이제 최근 등판 3번 연속 3연속 패전이었거든요. 왜냐면 빠따가 안 터지니까 이게 뭐 잘 던져도 그냥 무조건 패전이야. 이게 빵점 내는데 당연히 패전이지. 로건 앨런이 최근 3경기 동안
5.2이닝 4실점 3자책이었고 이때는 뭐 패전 먹을만 했고 그 다음에 앵무새전 6이닝 3실점 패전이었고 그 다음이 가장 최근 경기가 디트로이트전 6이닝 1실점 피안타 2개 이때 패전이었고 6이닝 1실점하고 패전 먹는 거 벌렌더도 아니고 했던 부분인데 불안하기는 한데 좀 잘 던지고도 패전 먹었었는데 빠따 살아났을 때 한번 승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는 클리블랜드가 10연패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끊어야 되잖아. 이게 뭐 9연패를 넘어 10연패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불펜에 대한 소모도가 조금 있어요. 클라스의 게디스 뭐 해가지고 필승조 지금 3연 투구, 케이드 스미스도 4일 동안 뭐 3번 그 전에 건 잘려있지만 등판했고 불펜들이 전체적으로 연투 기간이 좀 있었고 물론 오늘은 이제 유니스랑 시월드 정도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좀 피로도가 조금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한다 하면은 가려고 이게 귀신가 뭔가 그게 무섭지 않아? 난 그게 무서워. 휴스턴 상대 수입하고 나서 귀신같이 화살한테 루징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살짝 무섭긴 합니다만 사이즈 자체는 선발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벤이 빠따만 좀 살아나 있는 상태면은 그게 신기루가 아니었더라면은 휴스턴전 빠따 살아난 게 할만한 것 같고 이게 불안하면 오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클벤 불펜이 조금 그거 하긴 하니까. 로건 앨런도 믿음직스럽진 않고 클승 오버로 보겠습니다. 클승 오.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워싱턴 마이콜라스 대 이제 소로카. 요거는 지금 봤을 때 이제 소로카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콜라스는 최근에 뭐 안 좋은 구간이기도 하고 초반에 이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5월 말부터 그냥 완전히 꺾였죠. 그래서 최근 경기들은 뭐 직전 경기는 컵스 상대로 6방을 쳐맞았습니다. 물론 저때 이제 바람 많이 부는 날이긴 했어요. 바람 많이 부는 날이긴 했는데 6방이나 쳐맞았고 오늘도 기본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이지 않나. 또 워싱턴 좌타 군단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 소로카가 이제 좀 관건인데 제가 시즌 초반부터 소로카의 세부 지표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세부 지표 대비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실점도 뭐 털리진 않았어도 막 3실점 뭐 4실점 경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6월 중순 넘어가면서 뭐 콜로 상대로 3실점에다가 다저스 상대로도 나쁘지 않고 10K 잡았잖아요. 여기에 6월 28일에 에인절전에 이제 6이닝 1실점으로 굉장히 호투하면서 아 이게 세부 지표대로 가는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했는데 직전 보스턴전에 4이닝 7실점으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소로카가 이 볼산비도 상당히 좋고 소로카가 그렇다고 뭐 볼질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볼삼이가 좋으니까 거기 뭐 피안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직전 경기 털린 부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 소로카의 이번 시즌 구속입니다. 구속 전체 구종에 대한 구속인데 지금 제가 7월 4일날 포심이 92.6마일이 났거든. 평균 구속이.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94마일 그래도 좀 넘게 던지던 게 거의 2마일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1.5마일, 2마일 떨어지면은 거의 뭐 컨디션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막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는 1.5마일은 좀 애매하다. 2마일 넘게 떨어지면 이제 부상인데 보통 이것 때문에 쳐맞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포심도 좀 덜 던지게 되고 체인지업에 의존하다가 그냥 브레이킹볼도 덜 효과적이고 그래서 쳐맞은 것 같은데 회복할지 말지가 관건인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던지던 대로 던지면 지금 앵무새 타선의 상태를 봤을 땐 저 소로카가 굉장히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전 경기처럼 구속이 떨어져 있으면은 둘 다 선발 둘 다 개쳐 맞으면서 뭐 개오바로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로카의 컨디션이 어떨지가 중요한 경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앵무새 타선을 봤을 때 소로카가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비벼볼 만한 것 같아. 상대 선발이 마이콜라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워싱턴 역배에 프랜승 사이즈 보겠습니다. 워싱턴 승에 2.5 프랜승까지. 뭐 나는 앵무새가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오바로 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앵무 쪽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바로 트시고 마지막 LA 에인절스 대 텍사스.
코아노이츠 대 이제 패트릭 코빈. 오늘 이제 에인절스가 불펜 털고 루크 잭슨 뭐 털고 했었는데 날씨와 홈런 비율 처음 들어본다고? 그건 뭐 보통 이제 분석을 그렇게 잘 안 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도 보통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면은 그게 전체 비율일 뿐이지 당장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표본이 쌓였을 때 그렇다는 거지 한 경기에서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일단은 코아노이치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불안해요. 뭐 얘는 근데 사실 잘 던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볼삼비가 너무 쓰레기야. 삼진을 거의 못 잡아요. 삼진을. 그렇다 보니까 뭐 안타가 적어도 카운트 싸움을 너무 길게 가져가니까 풀카 싸움이나 뭐 볼넷을 너무 많이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투구수 관리도 하나도 안 돼서 잘 던지는 날도 뭐 5회 내려가거나 중간에 뭐 아니면 6회 중간에 내려가거나 6이닝 이상을 거의 못 던지고 있죠. 삼진을 못 잡으니까 인플레이 타구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운이 좋거나 안 좋거나 어쨌든 타구 자체가 나오는 게 변수잖아. 인플레이 타구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 싶고 코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진짜 이게 뭐 갈 팀도 없어가지고 하더니 텍사스가 어떻게 그냥 주워와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해광반조인가? 왜 이렇게 잘해 코빈? 좀 4점대 초반까지 다시 최근에 6월 중순에 좀 점수 많이 내주면서 털리는구나.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알던 코빈이지 했었는데 바로 이제 볼티랑 샌디 상대로 바로 연속 컬스를 찍어주면서 직전 샌디전 이제 승리까지 챙겼고 꽤나 준수한 모습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코빈도 중간에 이제 그 초반에 잘했을 때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렸던 게 작년에 이제 커터를 추가했거든요 코빈이. 근데 그게 뒤늦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올 시즌부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더라? 한승훈 위원님인가? 그분도 이제 코빈 중계 때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커터 때문에 잘하는 것 같다고 코빈.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무튼 텍사스의 최근 타선이 계속 잘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인절스가 이제 루크 잭슨 털고서 뭐 승리를 가져갔다곤 하나 선발에서 확실히 코빈이 좀 나아 보여요. 뭐 같은 코시 대결이긴 한데 코너치 이제 이닝을 못 먹잖아요. 코빈은 그래도 이닝 소화력이 좀 더 낮기도 하고 털릴 가능성도 좀 덜한 것 같아서 요거 텍사스 승에 그렇다고 코빈은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순 없지. 9.5 보겠습니다. 9.5바 둘 중에 이제 꼴리는 걸로다가 마음 맞는 걸로다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